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시가 제2강 동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에 이제 개강일 텐데 일단은 학원이 개강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시기 바라고, 화목토발은 화요일 나오시면 되고요. 월수금발은 월요일 나오시면 됩니다. 자습은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자, 위생환경 철저히 하셔서 학원에 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강은 고전시가의 동동이에요. 자, 봅시다. 동동인데 이 동동은 아다시피 고려가야죠. 고려시대 노래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중세의 문학작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세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려가는 아다시피 성질을 좀 알아놔야 해요. 자, 형식상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삼음보, 분절체, 후려분하는 3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상. 삼음보는 뭔지 다 아시죠? 한 줄을, 한 행을 몇 번에 걸쳐 끊어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분절체는 알다시피 전절과 뭐로 나눠요? 후절로 나뉘는 겁니다. 전절과 후절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1절, 2절 나뉘니까 분절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전절, 후절. 암기하기 긴 노래예요.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단연체 혹은 1년만 있는, 그죠? 이 연만 있었는데 통일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발달하고 요구가 많아지니까 자기 표현 욕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길게 시가 늘어나요. 길게 시를 내릴 때 민중들이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 서민들의 노래인데 너무나 길게 하면 외우거나 노래 부르기 불편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는 부분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민요가 보통 그래요. 전전후전 아니고 얘는 그래서 연을 여러 개 길게 쓰기 위해서 분연시키기 위해서 분연체를 위해서 분절시키는 거예요. 분연은 1년, 2년으로 나뉘는 거예요. 후렴구는 알다시피 음악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리듬감을 위해 존재합니다. 운율이에요. 운율. 악기가 비쌌어요. 저도 풍물을 했지만은 악기가 비싸요. 비싸서 한 말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마다 갖고 그걸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구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에 의성어를 오시면 돼요. 의미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자, 내용상은 이 동동은 고려가요는 누구의 노래예요?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죠? 서민들의 노래예요. 서민이 창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이 뭐 천재가 나타나서 노래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집단 창작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하지만 정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서는 다 집어넣어요. 집단 창작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예요? 진솔합니다. 솔직하죠? 감정에 충실합니다. 애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은 사랑 얘기가 많아요. 남녀가 서로 열내는 노래, 남녀 서로 상자, 뜨거울 열자에 지사 노래란 뜻이에요. 이렇게 더 전해오다가 어떻게 해요? 글이 없으니까 입으로 구비 전승되다가 언제? 조선시대까지 계속 불려요. 노래가 중간에 딱 끝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트로트가 지금 뭐 K-팝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트로트를 부르지 않는 건 아닌 것처럼, 트로트 대박이잖아요. 트로트를 부르는 것처럼 옛날 노래가 딱 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부리다가 언제 때? 성종 때 무엇으로? 훈민정음을 기록됩니다. 의도는 뭐냐면 향악정리이란이라고 불러요. 궁중에서 불릴 음악 중에서 백성과 함께 하신 노래를 갖다가 왜 부른지 알죠? 백성과 함께 함으로써 백성과의 공동체적 가치, 동일성을 고취시키고, 다음에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사랑은 백성과 임금의 관계를, 사랑을 뭐로 치환시키기 좋아요? 충성으로 바꿔 부르기 좋기 때문에 사랑 노래를 갖다가 임금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치환해서 기록합니다. 알았죠? 향악 정리했고요. 향악은 시골 음악이라는 뜻인데 이게 민중의 음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궁중에서 부르는 음악 중에서 우리나라 음악들을 보통 향악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한글에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구유문학이 아니라 기록문학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보고 노래 부르는 게 되죠.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 다 이거는 서민들이 실제로 부르는 노래는 이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궁궐에서 부르다 보니까 그 말께 편집됩니다. 알았죠? 편집이 돼요.
자, 잠깐 이리 볼게요. 편집의 방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편집은 요 사랑으로 바꾸는 걸 충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첫 번째는 알다시피 뭐로 바꾸죠? 충성인데 그걸 바꾸기 편하게 아예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뭘 바꿔요? 첫 년을 추가하는 겁니다. 첫 년을 추가해서 이거는 사실은 사랑 노래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얘기한 노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요? 후렴구를 개작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 역군을 이셨다 혹은 태평성대 이런 말이 있죠? 임금의 은혜이셨다 이런 걸 다 집어넣어요. 그죠? 의미를 첨가합니다. 후렴구를 갖다가 임금을 사모하고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걸 넣어줘요. 태평성대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혹은 선왕성대, 전 왕부터 시작된 성수원시라는 뜻입니다. 훌륭하죠? 이런 걸 집어넣어줘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민중의 노래를 궁중음악으로 개작했습니다. 그 대표가 동동이에요. 동동은 제1년이 개작돼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동동은 이 자체가 보통은 악기 소리의 의성어라고 합니다. 악기 소리 중에 뭐요? 가슴 울리는 심장의 소리, 원소리. 제가 북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풍을 쳤는데 북을 잘 쳤어요. 장구랑 심장소리, 북소리의 의성어라고 또 얘기합니다. 딱 찍어 말하는 건 아닌데요. 북소리 의성어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그렇습니다. 리듬감이 되게 강하죠? 네. 자, 이렇게 고려가의 기본적 성질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동 자체에 대한 얘기를 가도록 하죠. 동동은 알다시피 원령체 노래예요. 원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수 우리말로 달거리, 달을 노래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뭐 정학유의 농가 원령가 같은 게 있거든요. 가사인데 정약용의 아들이죠. 농사 시기마다 각 달에서 해야 될, 각 달마다 해야 될 얘기를 기록한 게 농가 원령가예요. 실학자들의 생각이죠. 백성들이 조금 노래 부르면서 잊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원령체라고 해요. 우리나라 원령체의 노래가 되게 많습니다. 굳이 원령체가 아니라도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부른 노래가 많아요. 십장가가 그리고 춘향이 그 매만놀이 있잖아요. 화투타는 게 있어요. 뭐 5월 난초에 나비가 날아들어 6월 목단에 춤을 춘다 예예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1, 2, 3, 4, 5를 갖다 되게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원령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1년부터 12년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제 1년이 첨가됨으로써 왕에 대한 얘기가 첨가됩니다. 서사가 있어요. 서사연 있죠? 1년이 들어갑니다. 서사연이 들어가서 제 1년은 첨가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사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뭐라고요? 예창이 들어가 있어요. 고려가 중에 문학성이 제일 뛰어난 작품 두 개는 뭐죠? 청산별곡하고 서경별곡이에요. 가장 감정적이고 솔직하면서 또 뭐죠? 그래봐요. 정서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서사,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정서를 어떤 감정을 노래해라고 정확히 이해되고 감상할 수 있는데 동동은요. 각 달마다 감정이 달라요. 화자의 정서가 달라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집단문화에서 그래. 집단문화. 집단 창작이기 때문에 정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달마다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달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달마다 어떤 일들과 연관된 사고가 되게 많아요. 이게 보통 세시 풍소라고 부르는데 절기라고 부르죠. 특정 절기 어떤 시간과 계절마다 우리가 치루어야 될 일들과 날짜들이 있습니다. 뭐 추석, 명절, 단오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날을 갖다가 연관시켜서 정서를 연관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죠? 여기에 중간중간에 사물,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이 소재가 객관적 상감물의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객관적 상감물의 역할을 해서 화자의 정서를 대신하든 님의 정서를 표현하든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중요한 포인트 그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이거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요걸 꼭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각 달마다 들어갑시다.
서사 보이시죠? 제 1년인데요. 서사는 임금에 대한 예찬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덕이랑, 덕이라는 것은 일랑, 뭐 이건 리듬감을 위해서 그냥 랑랑하는 거고요. 덕이라는 것은 곰배 받잡고, 곰배는 뒤라는 뜻이에요. 곰배, 림배, 곰배란 말하는데 림배는 앞쪽에, 곰배는 뒤쪽에. 그쪽에 받잡고, 잡 보이시죠? 잡은 알다시피 공손 선언한 놈입니다. 공손, 지금은 공손 선언하면 옛날에는 뭐예요? 객처높이를 선언한 놈이죠? 객처높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에 들을 때 그 객처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을 곰배 뒤쪽에 받들고,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받들고, 림배, 님할 인자입니다. 앞쪽에 받잡고, 즉 덕과 복을 받들고라는 뜻이죠. 누구께 아주 높은 존재, 객처높임을 썼어요. 왕, 임금이죠. 객처높임의 대상이에요. 왕께 받잡고 덕이라 복이라 호날 하는 것을 이죠. 호날 하는 것을 나사라. 나라는 옛날에 고어의 기본형이 낫다인데요. 낫다는 나아갈 진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낫다, 나서다 이런 말들이 뭐 지금 하나로 내 보인다,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보다는 어떤 걸 드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임금께 덕과 복을 드리러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사랑 얘기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덕과 복을 찬양하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알았죠? 제 1년은 철저하게 왕에 대한 예찬, 이게 정서예요. 태도와 정서가 예찬이에요. 알았죠? 1년은 어떤 거다? 왕에 대한 예찬. 알았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정서 태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동동은 1월달 들어갔는데 정월달이 1월달이죠? 음력 정월은 음력이에요. 양력 치면 지금쯤 됩니다. 그래서 정월달 뭐가 나와요? 음력, 양력으로 생각합시다. 봄이에요, 봄. 봄이 시작이에요. 날인 물은, 날이다라는 말이 매일. 물은 어떤 상태죠? 아으, 감탄사. 어저 녹자는데 어저는 얼었다라지. 녹죠, 녹았다라는 뜻이요. 얼었다, 녹았다니까 뭐가 심해요? 변화가 되고 있죠? 상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대상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존재하는 게 얼었다, 녹았다겠죠? 그러니까 봄에 물이 꽁꽁 얼었다가 드디어 쏴 하는데, 풀리는데, 그런데 얘와 달리 누리는 세상의 옛말입니다. 온누리 영사라는 영사도 있었죠? 누리 가운데 나곤 태어난, 태어난 몽하 누구죠? 누리 가운데 태어난 몽 화자예요. 화자.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나는 시요. 화자는 홀로 열쇠. 홀로 혼자 하는 시죠. 혼자 뭐한다? 열시요. 열쇠는 감탄형인데요. 뭐뭐 하는구나 해석하면 됩니다. 기본형이 여자예요. 여자는 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가다, 살다라는 시요. 이렇게 놔야 이거 잘 나오잖아요. 열배, 가는배, 알았죠? 내다, 여이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혼자 살아가는구나. 고독해, 안 고독해? 고독하네요. 그러면 얘랑 서로 뭐 됩니까? 되네. 자연과 인간을 뭐 시켜요? 인간을 대비시키는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사고방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냇물은 꽁꽁 얼었다가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데 나는 희망이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에요. 슬프죠. 그죠? 그래서 천년은 정서가 뭡니까? 이 연의 정서는 어떤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화자가 호하다, 고독하다를 보여줍니다. 알았죠? 1월달이에요.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아으 동동다리는 후렴구 아으 동동다리 동동다리들이 하는 거예요. 아기 소리겠죠? 다음 2월 보름에 2월 보름 뭡니까? 2월 보름은 날짜를 고추를 하는 거 2월 15일이죠? 2월 보름이에요. 날짜가 고추로 나온 경우는 아하 이건 절기가 나와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어떤 절기 혹은 세시 풍속에 우리가 치료할 될 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2월 보름 무슨 날이죠? 연등해 옛날에 연등해입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가 존재가 있는데 봄날에 연등해랑 다음에 팔관해가 있죠. 토속신화에 죄를 지는 게 팔관이라면 연등해는 4월 초팔입니다. 나중에 그
보르만의 스님이 어떤 이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스님이 자기 생일, 자기 탄생일과 비슷하게 그 국가 탄생일, 석가 탄생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월 18일에 됐고 옛날에 2월 15일이었대요. 2월 15일에 보름의 아을 높이 현은 켜다라는 말은 나중에 켜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등불 다오라는 각분화예요. 뭐가? 주체가 없죠? 어떤 것이 등불 같아요? 라는 주제예요. 주체가 뭔지 모르겠죠? 어떤 대상이 뭐랑 등불과 닮았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대상을 어떤 거가 비유하는 경우는 원망하거나 예찬하는 경우죠. 이게 예찬이에요. 환한 등불 같은 겁니다. 알았죠? 만인을 비추실 지시다. 이게 누구예요? 지시. 누군가의 지시에 짓은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많이 쓰죠? 이놈이 짓을 봐라.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지시, 모습, 행동, 태도 이런 거잖아요. 옛날 말이 지시예요. 모습인데 여기서는 약간 이건 기억해야 돼요. 고전 문학에서는 달과 연관된 비유는요. 대기가 외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면적 얘기예요. 그래서 달처럼 환하다. 인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신이죠. 어떤 정신이요? 누군가에게다 골고루 다 비춰주는 고매한 정신입니다. 이게 보통 뭐예요? 달에 비유된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환한 등불이 어때요? 동그랗잖아요. 그게 마치 뭐의 모습 같아요? 달과 같고 그 동그란 등불과 달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진 모습이 우리 님의 뭐다? 인품이다. 님. 그래서 님의 인품을 뭐한다? 예찬하는 겁니다. 우리 님은 인품이 참 달처럼 환하고 등불처럼 밝아서 모든 사람이 다 비춰주고 원만한 분이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2월달은 뭐? 님에 대한 뭐라고요? 예찬입니다. 뭐를? 인품을 예찬하고 있어요. 이게 2월이에요. 알았죠? 됐습니까? 자 이제 3월달 볼까요? 3월달은 그냥 세심성은 없어요. 3월은 뭐가 많이 펴요? 꽃이 많이 피죠.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3월달 나며 개한 지나며 핀 필필개자죠. 개한 아으 감탄사 만추는 늦봄이라는 뜻인데요. 1, 2, 3이 3월달이 마지막 봄이잖아요. 늦봄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봄이 가득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절을 얘기할 때 삼하, 삼춘, 삼추, 삼동 이렇게 부르거든요. 삼자가 세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간이 개춘, 그죠? 초춘, 마지막에 만춘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3월 만춘에 핀 달래꽃이 이건 달래꽃이 원래 달래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달래꽃으로 되어 있네요. 아예 진달래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진달래꽃처럼 빨갛고 환하고 예쁜 존재예요. 알았죠? 이제 남이 이게 뭘까요? 즉 나오죠? 남이 부러워할 즉 이건 외향이겠죠. 모습이에요. 모습 똑같은 모습인데 부러워할 모습은 인품이 아니죠. 어떤 인품이 좋은 것은 찬양하고 훌륭해 라는 거지 부러워할 건 아니잖아. 근데 뭐 미남은 부러워할 만하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미남 부러워요. 저는 미남이 아니라 미남형이라서 좀 슬픈 사람이에요. 알았죠? 자, 알았죠? 이걸 예찬하는 겁니다. 님이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고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님이 진달래꽃처럼 생겼어. 라고 뭐 하는 거야? 즈을 이렇게 꽃과 뭐 한다? 비유하고 있네요. 됐어요? 또 님을 갖다가 비유하기 위해서 진달래꽃이라는 자연물을 갖다가 연결시킨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힘드시죠? 동동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쭉 이어가야 됩니다. 4월달 볼까요? 4월 볼까요? 4월은 별다른 게 없어요. 4월은 초여름이잖아요. 그죠? 4월달 아니 잊어. 아니가 부정부사잖아. 잊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4월달 잊지 않고 오실셔. 시원하게 했잖아. 그죠? 간단형입니다. 오셨군요. 곡골이세요. 꾀골이세요. 자, 여기 나와요. 얘는 신의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요. 그죠? 믿음을 나와 만남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예요. 그죠? 무슨 땅. 그런데 무슨 땅. 무슨이 의문사잖아요.
따는 강세형입니다. 강세는 점의사죠. 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녹사님은. 누구님은? 얘랑 달리 누구님은? 녹사예요. 녹사는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의 무관입니다. 무신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무관직이에요. 녹사. 그렇게 큰 직위는 아니고요. 소에서 중에 넘어갈 쯤 보시면 됩니다. 초급 무관입니다. 녹사님은 옛날에 나를 잊고 계십니다. 얘는 뭐예요? 쉼이 없어요. 옛날에 나와 약속 잊고 계시고 오지 않아요. 나는 뭐죠?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원망이 없어. 아니 왜 오지 않는 거야? 꾀꼬리새는 왔건만. 참고로 이 꾀꼬리새는요 우리 문학에서 항상 무슨 새? 사랑새. 항상 남녀 쌍쌍이 막 버드나무 사이를 날아다녀요. 우리가 배우는 황조과의 황조가 그 꾀꼬리예요. 아셨죠? 노란색 새입니다. 알았습니까? 항상 고전 시대에는 사랑을 상징한 새로 항상 꾀꼬리가 나오고요. 여름을 상징한 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옛날에 이 꽃이라서 이거예요. 4월달은 원망이라는 걸 지워버렸네. 4월달 원망이에요. 원망 체크합시다. 이제 원망입니다. 다음에 이제 5월달 나오네요. 5월달 5월 볼까요? 5월 5일 나오네요. 어린이날 아니에요.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시대에 그리고 뭐야 유아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그지? 그다음 그들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맞는 날이라면 5월 5일은 옛날에는 단오입니다. 단오날 그네뛰기하고 막 그러죠. 5월 5일에 단어의 옛말이 엄마 뭐예요? 술이에요. 술이. 술인날. 단오날 술인날. 여름이잖아요. 본격적인 여름이야. 4월 여름이 시작했고 5월이 아주 뜨거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더워요. 그래서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약을 먹어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약을 먹고 올 하루를 잘 견디시고 여름을 잘 견뎌서요. 보통 익모초를 먹습니다. 약간 쓴 그 풀들이 쓴 풀의 액들이 속에 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열기 때문에 속이 화병이 나는 걸 좀 막아주는 게 이 약이에요. 알았죠? 즈문해를, 즈문은 천의 옛말이죠. 천년을 장존,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이 약을 드시고 천년 동안 과장이죠. 과장이에요. 장존하실 약이라고 밭장노이다. 밭 들어올립니다. 자비 액션오핀 선언함이 밭 들어올립니다. 알았어? 니네들 뭐예요? 기원하는 거죠. 알아냈을까? 기원합니다. 뭐라고? 오래 사시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오래 사세요. 여름에 더위 먹지 마세요. 힘드니까 오래 사세요라고 5월달 말합니다. 5월 단어의 이 정서 태도는 기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6월달 볼까요? 6월도요. 6월 며칠이에요? 6월 보름 15일입니다. 얘는 유둔날이란 날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막 창포머리 머리 감는 게 단오날 행사인데 물론 그때도 하는데 대부분이 유둔날 많이 합니다. 유둔날에 창포머리 머리 감고 찬빗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를 만든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어요. 빗으면 여름에 막 더위가 심하고 머리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시원하게 샤워하고 머리 감은 다음에 빗을 빗어서 이 같은 거, 석회 같은 거 다 끄집어내서 빗으로 잡아내요. 근데 그게 사람 생각에는 귀신이나 악마가 붙어가지고 머리를 찌끈찌끈 거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빗으로 대추나무는 벽삭 귀신을 쫓는 나무거든요. 그걸로 귀신을 잡아서 벼랑에 버리는 행사가 있어요. 알았죠? 유둔날 하는 거예요. 알았어? 빗으로 머리를 빗은 다음에 버려요. 왜? 귀신을 잡아서 버린다는 주술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둔날에 어디에? 별해란 말이 나오죠? 별을 알아둬야 돼. 벼랑의 옛말이에요. 벼랑의 발효온, 버려진 뜻이에요. 비동사죠. 버려진 뭐 같구나? 빛 같구나. 발효온 빛. 가오라는 아까 얘기했죠? 같구나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처지가? 화자가 벼랑에 버림받은 빛 같아요. 화자를 비유하고 있죠. 뭐 했다는 거? 버림받은 거야. 슬프잖아. 얼마나 슬프겠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화자는요.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예쁜 빛이 버려졌네. 돌아보실 님을. 혹시나 아쉬워서 돌아보실 님을 조금은 쫄리노이다. 조금은 따르고 싶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호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소와 슬픔이 같이 깔려있는 게 즉 6월달입니다. 7년은 호소와 슬픔이 정서와 태도예요. 아셨죠? 태도는 호소, 정서는 슬픔. 아셨죠? 됐습니까?
자, 이제 절반이 지나왔네요. 7월달로 가도록 하겠죠. 자, 세시 문제 다 정리 잘해야 돼요. 다음에 잘문이 나온 거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화자의 처지를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나왔어요. 빛이의 빛. 지금 그 전까지는 님이라든지 화자가 상반되게 나왔는데 화자가 같은 처지의 것으로 빛이 처음 나왔어요. 두 번째 7월달 볼까요? 7월달은 7월 15일이 한자만 씁시다. 이제 백중날이에요. 백중. 여름 농사 다 짓고 농사일이 힘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운을 푹 도는 날입니다. 그리고 머슴이나 일꾼들이 그날은 쉬면서 씨름도 백중날 대회도 하고 온갖 가지 나물 음식을 많이 먹어요. 온갖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운을 보호하는 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백중날이라 불러요. 자, 백중은 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백종이라 나와있어요. 또 이게 중의점인데요. 백종은 1번 100가지 종류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100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백중에 대한 뭐라고요? 백중날을 동시에 말하는데 백종을 동시에 발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동음이와 비슷한 거죠. 알았죠? 자, 백중날 100가지 음식을 배가 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온갖 음식을 뭐한다? 배하여 두고 배하여 차리어라는 뜻이에요. 잘 차려두고 님을 한데 님과예요. 목적격 조사가 아니에요. 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님과 함께 묘고자 묘다 가다 살다 했죠?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알았습니까? 어떻게 기본이죠. 님과 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고 싶어요 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됐습니까? 8월. 자, 8월달 볼까요? 8월은 신나는 날이죠. 8월 15일은 우리 이제 대명절.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들, 민중이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프기 힘들어요. 알았어. 민중들은 생산력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먹을 게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간빙기가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추석, 한가위 날이에요. 추석날이에요. 이날은 수학 이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먹을 게 제일 풍부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았죠? 8월 보름은 가벤 날입니다. 가벤, 한가위. 알았죠?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위는 어떤 뜻이라고요?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 배부른 날이에요. 이날만큼 모든 고통받는 사람이 다 가난한 자도 부자가 쌀을 내서 먹고 다들 넉넉하게 그나마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때 기쁜 날. 하지만 님을 모셔 님을 모시고 얘는 목적격 조사 맞습니다. 을이요 각 다른 셈을 쓰여요. 님을 모시고 녀는 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녀는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이 내게는 가벤 날이다. 이 가벤은 추석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가장 뭐한 날이라고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추석날 님과 함께하면 되게 좋겠지만 꼭 추석날이 아니더라도 님과 함께는 그날이 내게는 추석 같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날과 이날은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셨죠? 제일 기쁜 날은 추석이지만 8월 15일이지만 나에게 제일 기쁜 날은 언제라고요? 님과 함께하는 오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절절하게 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8월 날 끝났고요. 이제 9월 달 갈까요? 자, 필기가 제가 이 동영상 촬영하려고 오즈모를 샀거든요. DJI에서 오즈모 이렇게 핸드 짐벌이 있어요. 그걸 샀는데 이게 오늘 처음 쓰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게 각도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죠? 약간 어색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9월 한자 안 쓰리는데 9월 9일은 중양절이에요. 중양절은 이 지상에는 음기가 가득해서 높은 데 올라와서 하늘의 양기를 받는 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데이트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요. 등고를 하거든요. 등곤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등곤인데 올라가서 뭘 먹냐면 차가운 가을날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국화거든요. 혼자 피어있잖아요. 서리를 이기고 피는 꽃이기 때문에
국화주나 국화차를 먹어요. 또 국화전을 먹습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쌍쌍이가 지금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데이트데이예요. 알았죠? 남녀가 같이 나옵니다. 군몽이 나와요. 여자 소녀랑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인생의 서글픔을 얘기하는 게 군몽이 나옵니다. 양소희가 그래요. 자, 그런데 볼까?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노란꽃, 국화꽃이죠? 자, 국화꽃을 얘기하는 거야. 약이라 먹죠, 그죠? 양기를 볶는 거니까. 그래서 국화꽃을 먹는데 황화꽃이, 그 국화꽃이 안에 생각이 많습니다. 국화꽃이 사람이 먹고 막 신났죠. 그 데이트하는 그 소리, 다음에 국화의 향기, 술 냄새가 어디에? 안에, 집 안에 드니. 집 써줘요. 집 안에 들어오니. 세셔. 근데 문제는 세셔. 초가집 듣자인데요. 초가집은 내 집은 계속하면 됩니다. 내 집은 가만하야. 가만하야 뭐예요? 그냥 쥐집은도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쥐집은도 조용해요. 남들은 데이트하고 소리나고 향기 풍기면서 국화를 들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그 냄새와 소리 뭐야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쥐집은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또 고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고독해 안 고독해요? 고독합니다. 데이비드 보세요. 이렇게 외부의 처지와 내 처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 같은 데이트가 많은 날에 혼자 집에 있으면 슬프지 않을까요? 그쵸? 슬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9월달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3개월만 하면 됩니다. 겨울만 하면 끝나요. 시작할까요?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은 세시 풍속이 없어요. 10월 15년에 10월이에요. 10월에 점이연, 점이다라는 말은 김면, 이면, 강면도 아니고 점이연은요. 점이연이에요. 그 차돌박이 아시죠? 차돌박이 얇게 썬 거잖아요. 그것을 고기를 점여 썬 거죠. 얇게 썰었지.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잘게 썬지. 잘게 썬 바람. 보리수가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원래 보리수 나무는 부처님이 열반할 때 했던 나무라 해서 인도에 있는 그 인도 쪽이나 쪽에 열대적, 야열대 쪽에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리수 나무가 약간 달라요. 우리 보리수 나무는 향나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향나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처님이 열반할 때는 보리수 나무는 약간 다른 나무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 보리수 나무는 향나무, 향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걸 잘게 썬 게 뭘까요? 옛날 사람들도 공중위생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쑤시개를 썼어요. 이사의 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쑤시개입니다. 향기로운 이쑤시개예요. 근데 문제는 이쑤시개를 재활용할까요? 향나무니까 아까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쑤시개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뚝 가운데 불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이연 바로 타어라. 바로 가구나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누굴까? 누구를? 화자를. 나는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가구나. 꺾어버려. 쓰고 난 다음에 꺾어버리시는 죠. 버림받았어요. 화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꺾어버리시는 거. 버림받은 겁니다. 같아요? 미안해요. 버림받았어요. 꺾어버리신 후에 다시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십니다. 버림받은 뭐가 나와있어요? 이 연은 슬픔에 대한 얘기 알았죠? 알았습니까? 9월달이 고독에 대한 얘기라면 얘는 뭐예요? 똑같이 버림받은 슬픔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독의 슬픔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왔어요. 뭐가? 화자와 처지가 같은 두 번째 사물. 뭐죠? 바랏이에요. 아셨죠? 됐습니까? 바랏, 보리수나무, 가지, 나무의 나무.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11월. 네, 본격적인 한겨울이죠? 11월은 지금의 11월이 아니라 한 1월에서 1월 사이쯤 됩니다. 1월쯤 됩니다. 11월 봉당이 어디냐면 봉당은 마루인데요. 나무바닥을 깔아야 되는 흙바닥 마루입니다.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덮어놓어. 한삼은 뭐로 만든? 삼벼로 만든 옷이에요. 한삼 덮어놓어. 덮고 누워있대요. 한겨울에요. 한겨울에 한삼만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밖에. 방 안이 아니에요. 마루예요.
흙바닥 마루에 혼자 그 얇은 옷을 덮고 놓으세요. 왜요? 얼어 죽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안 추워요. 왜요?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죠? 슬을 살아온 자, 슬할. 슬프다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슬프다의 옛말이에요. 슬할, 슬프다, 슬르다, 슬을 살아온지요. 슬프게 살고 있구나. 알았습니까? 슬프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혹은 슬픔이 살아내 이렇게 해도 돼요. 슬픔이 날 불살아내 해서 상관없습니다. 사르다가 살아온 자가 살아가다 뭔가 불사르다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살아가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혹은 되살아나다 쓰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해요. 알았죠? 되살아나다 쓸 수 있습니다. 슬을 살아온지요. 슬프구나. 슬픔이 나를 태우고 있구나. 고운님은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춥지가 않을까요? 화가 나고요. 열이 나거든요. 왜요? 고운일. 고운님은 쓰세요. 제각기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스스로, 제각기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의고를 했는데 스스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여의고를 했을 때는 쓰시다, 쓰시다, 쓰러지다, 사라지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의다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각기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각기 near shore. 나와 님은 서로 같이 살지 않고 따로따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리움 때문에 몸이 뭐합니까? 춥지가 않아요. 간절한 그림이 나를 태워요, 안 태워요? 태워요. 뭐 후끈 달아오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셨죠? 더우니, 열이 나니 어떻게 추웠겠습니까? 몸이 후끈후끈한데요. 그죠? 그래서 300옷을 덮어도 안 추워요. 이거 결국 어떤 용서입니까? 고독과 외로움이죠. 슬픔이 딱 깔리고 있어요. 됐습니까? 11월달 이래요. 자, 이렇게 슬픈 이 여인은 어떻게 삶이 정리될까요? 볼까나? 저 12월달이 제일 슬퍼요. 12월. 자, 마감입니다. 볼까요? 12월. 분디나무는 나무 종류 중에 하나예요. 도장에는 많이 쓰고 관상용으로 많이 쓰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단단한 나무입니다. 되게 비싼 나무 중에 하나예요.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나무로 깎아요. 좋은 분디나무로 깎은 잘 깎아서 만든 뭘 만들었을까요?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합성이에요. 젓가락이죠. 자, 어디 위에 있는 젓가락? 감탄사 나살 혹은 나알. 아까 나알이 뭐였어요? 나아가다, 낫다, 나알, 낫다에서 나온 말이죠. 낫다에서 연결음이 나왔으니까 낫다, 바치다, 들이다. 여기 있잖아. 임금께 바치다, 들이다. 나살, 반, 쟁반반짝이라고 상반짝이 합니다. 알았습니까? 나살, 잘 차려진 생반이, 쟁반이에 뭐 같다? 저 같다. 젓가락 하구나. 아주 정성스럽고 예쁘게 깎아서 누군가에게 드리러 바치러 올라가는 상의에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 같은 게 누구라고요? 화자예요. 화자가 예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공손히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신을 드린 것이오. 그런데 님이 앞에 들어 어리노니 이걸 공손하게 누구 앞에? 이 님은 누구예요? 화자가 지향하는 사람이 님이에요. 님의 앞에 공손히 화자의 소망이 나온 단어가 있죠? 어리다 하나요. 어리다. 어리다 어울다에 나온 말인데요. 어울다 엉키다 혹은 사랑하다 의 뜻이에요. 약간 육체적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신적 사랑은 보통 괴다란 말을 써요. 괴다, 사랑하다. 그리고 어울리다 이 말들은 뭐야? 육체적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들어 어리노니 나란히 두니 어디다가 가지런히 두다. 알았죠? 어울리다 뜻이 있어요. 가지런히 두다, 나란히 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가지런히 두다 혹은 이거는 내면의 소망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젓가락을 뭐하다? 나란히 정리해 놓은 거죠. 알았죠?
소망은 님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근데 봐봐. 손이 세모 땅쳐. 누구랑 대입이 된 거야? 이 사람과 대입된 게 누구예요? 손이에요, 손. 손님이야. 다른 자야. 타인이야, 타인. 내가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이 이 사람과 관계없는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한다? 가져다가 근데 젓가락을 가져다가 나를 가져다가 확 뭐 해버렸다고 물어버렸어요. 젓가락을 한번 쓰면은 남은 젓가락이니까 한번 쓰면 딴 사람 쓰는 걸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짝은 남고요. 그죠? 침 하이 bonbon이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못 써요. 그 사람 거예요. 소유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내 사랑을 뭐한다? 인터셉트 나옵니다. 그래서 타인에서 사랑이 좌절을 됩니다. 이 방해문이죠? 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문.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사람에게 바치게 된 자신이 끝나버린 거죠. 사랑이 어긋납니다. 절망하겠죠. 아주 비극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령체인 이 동동의 마지막 12월은요. 절망으로 끝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오면서 어쨌든 기뻤고 행복했고 소망했지만 결국은 비극적 사랑으로 종말을 맺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각 달마다 세시풍속이 나오는 달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달은 2월달로 시작합니다. 2월달 보이시죠? 2월달하고 어느 달이 있습니까? 2월달, 다음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죠?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단어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람, 보류 나무로 깎은 이쑤시개. 그 다음에 님에 대한 대비적인 존재로서 뭐가 나와요? 곡고리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님을 상징하는 건 뭐 나옵니까? 등, 또 뭐가 나와요? 진달래꽃이 나오죠. 아셨죠? 그래서 각각의 세시풍속과 상징적 시어들, 그것에 사용된 의미들, 연결된 요소들, 아우 동동달이라는 리듬감을 주는 후렴구들, 그 다음에 각 달마다 연상되고 있는 정서 태도가 변한다는 거. 일관성 없지만 마지막으로 비극적 정서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동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표현상의 투치량이 있는지 각 내용이 이해해요. 그죠? 다음에 3번 보시면 세시풍속과 연결되는 거, 다음에 그 사물들을 나와 님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동 제2강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날 즐겁게 만들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